같은 부자가 될 사주를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이 곧 돈이기도 해요. 살이 쪄서는 곤란한 사람들이 이제 살이 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안 맞는 사주라고 보면 돼요.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요. 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기가 센 사주가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있죠. 기가 센 사주라는 얘기는 즉 내 일간이라 그러는 거는 사주에 보면은 이제 연, 월, 일, 시에서 일대 천간, 그걸 이제 일간이라 그러는데 사주에서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비겁이 있어서 나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가 있어서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월치나 이런 데서 나를 받쳐줬을 때 내 기는 굉장히 센 겁니다. 여기서 기가 센 사주라는 거는 내 자신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강하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강한 거고 내 스스로도 강한 거고, 그럴 때는 내 힘이 셀 때, 그것이 뭐 육체적인 힘이 셀 때도 강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내 사주 팔자의 힘이 셀 때, 그래서 그 기가 센 사주들이 보통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을 조건이 더 잘 갖춰졌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재운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가 센 사람은 들어온 재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질 수가 있다고요.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은 돈이기도 하지만 여자기도 해요. 아내를 얘기하기도 하고, 여자들은 어떤 남자한테 끌릴까요? 여자들이 비리비리 약한 남자한테 끌릴까요? 아니면 강한 남자한테 끌릴까요? 여기서 강하다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막 강한 것만이 아니라 돈이 많은 것도 강한 거고, 유머 감각이 많은 것도 강한 거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적인 그런 걸 갖춘 것도 강한 것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적절한 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강한 사람한테, 강한 남자한테 끌리게 되죠. 좋은 차 타는 사람하고 조금 덜 좋은 차 타는 사람하고 여자들 보고 어떤 남자를 선택할 거냐 그러면 전부 다 외제차 좋은 차 타는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그 자체가 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센 사주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기가 세다는 얘기는 내 사주 중 구성 중에서 일간이 강하고 내 사주 팔자가 강할 때, 그럴 때는 기가 센 거고, 그럴 때는 다른 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죠. 내 목적하는 것을. 기가 약한 사람들은 설령 그런 운이 와도 내가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사주 팔자를 보면 네. 살이 찌는 시기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예, 그 사주 자체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행 중에서 이 살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토성일 거예요. 이 토가 사실 살집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살이 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살이 찌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서도 뚱뚱하고 살집이 있을 때는 인기 있고 잘 나가던 연예인이 어느 날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살을 빼고 나서는 갑자기 퇴출되는, 연예계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연예인들이 복귀를 할 때가 어떤 때에 복귀를 하는지, 다시 살을 찌우고 복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살이 쪄야 될 팔자였던 거예요. 관상학에서는 살이 곧 돈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토가 잘 구성이 돼 있으면은 살이 쪄야 될 사람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후덕하게 보이고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이 토가 적절하게 조화를 잘 갖추면 살이 찌더라도 그 살이 제 값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가 불균형을 이루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져 있거나 내 토의 기운이, 그럴 때는 살이 쪄서는 곤란한 사람들이 이제 살이 찌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오죠. 고혈압이 오고 뭐 당뇨가 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살이 찌는 그런 사주는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멘트가 있는데 그런 사주도 따로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사주 팔자 중에서는 이 제왕의 사주가 있긴 있어요. 이제 왕이라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될 사주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지지에 진술충미를 깔고 있죠. 뭐 진술충미가 됐든 인신사회가 됐든 어떤 특정적인 그런 부분을 제왕이 될 사주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경우고
같은 사주를, 비슷한 사주를 가지고도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명리학을 30년 넘게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아무리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한 조직의 리더라든가 한 국가를 이끌 리더는 단순히 사주만 갖고 이해될 수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작용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보죠. 그거를 뭐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설령 그 대통령이나 그 사람이 한 시대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나라의 국군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는 게 될 겁니다. 같은 부자가 될 사주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지지 기반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딸렸겠죠.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더라도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자라는 토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공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냥. 네,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이 될 사주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사주가 대통령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나라의 운이, 국군이 그렇게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관상학에서는 뭐 왕이 될 상 있죠. 관상학에서도. 하지만 그렇다 그랬고 그런 상을 가진 사람이 꼭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이런 거죠. 토정 이재함 선생이 길을 가다가 아기 여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기를 보고는 이재함 선생이 아기 상을 딱 보더니 그 엄마한테 아이의 생년월일시를 물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아이 잘 키우십시오.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시간이 흐른 뒤에 토정 이재함 선생이 다시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쫓아오더니 토정 이재함 선생의 바지를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면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될 아이라 그랬었는데 우리 아이가 3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함 선생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리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도 하늘의 뜻을 얻지 못하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늘의 뜻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게 뭐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고 나라로 치면 국군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사주에 재물복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사주에 있어서 재물은 보통 재성을 재물로 봐요. 그리고 식상을 재물로 보기도 합니다. 식상이 재물이라 그러면 의아스러울 거예요. 아니 재성이 돈이고 재성이 재물이죠. 어떻게 식상이 돈이냐. 돈의 성분이 다른 거예요. 재성이라는 돈은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것 같이 현찰로 딱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 돈을 재성을 봅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재성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면 통장에 저축이 되어 있는 돈도 재성으로 보고요. 내가 한 달 한 달 받는 월급도 재성으로 보고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재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식상도 돈입니다. 즉 식상이 왜 돈이냐 그러면 식상 생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만약에 석축, 돌을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통장 속에 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든 내가 일을 나가면은 돈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이 현금화로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않을 뿐이지 언제든 내가 몸으로 움직이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강연을 잘하는 강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통장 속에 돈은 별로 없어도 언제든지 내가 강의를 초빙을 받아서 나가면 돈이 생겨요. 그냥. 그럼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재능이거든요. 식상이 담당하는 게 기술과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찍혀서 숫자화 되어 있는 것도 재물이지만 언제든 숫자화로 되어 있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내가 가진 기술 또한 재물입니다. 사주를 봐서 재성이 운대를 잘 만나거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힘을 얻어갖고 있으면 내가 늘 재물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식상이 잘 발달돼 있어도 또 재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상은 끊임없이 재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기 사주를 들여다봐서 만세력 같은 걸 보고 만약에 정제성이 있다 그러면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하는 그런 형이다. 약간 편제성이 있다 그러면 안정성보다는 약간 도전적인 어떤 것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분 같은 것도 편제는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주가 공망에 빠지면 설령 재성이 있다 그래도 그 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공망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허무하다는 뜻. 그러니까 재성이 있긴 있는데 재성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식상 또한 마찬가지예요. 식상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내 통장 속에 숫자로 찍힌 돈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언제든 내가 몸으로 나가서 돈을 언제든 벌 수 있는, 그래서 식상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있다고 봐요. 또 근데 그 식상조차도 만약 공망에 빠지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면은 뜻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루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인복이 많은 사람도 사주에 특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목적하는 바를 이루거나 조력을 받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복이 있다라고 일단 얘기하죠.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주 구성 중에 10성 중에서 인성입니다. 인성 중에서도 특히나 정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정인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사주명리 쪽에서는 무슨 학문이라든가 뭐 자격증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정인이라는 것은 육친상으로 표현될 때는 어머니에 해당되는 게 정인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거. 그게 인성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도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잖아요.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이 공기를 마시는 대신에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어떤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인성이고 사주상에서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인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인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인정을 받고 그 인성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랑 안 맞는 사주도 있겠죠? 있죠. 자신의 사주를 들여다보면 부모의 자리가 있어요. 일간에 있는 자리가 있고 월주가 보통 부모의 자리라고 봐요. 연주를 조상의 자리라고 보고. 근데 그걸 논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긴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그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만 내가 가진 개성과 특성에 그냥 부모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사주는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을 통제하려 들고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어머니가 있고, 아들의 사주는 남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주의인데, 각각의 사주의 특성이 부딪히면 안 맞죠. 왜냐면 엄마는 사사건건 그러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하고 통제하려 들고 넌 내 생각을 따라와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자식은 싫어, 나는 그게, 나는 아티스트가 될 거야. 엄마는 아티스트가 돼서 뭐 할래? 굶어 죽을래? 뭐 해갖고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둘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안 맞는 사주라고 보면 돼요.